검은 수요일, 오늘 우리 증시는 목요일, 패닉은 물론 공포지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변변한 반등 한번 하지 못하고 계속 줄줄이 마치 지지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흘러내리고 있는 증시 상황에서 정말 이 공포 구간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락의 마무리는 언제일 것인가, 많이들 우울한 상황에서 긴급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IBK투자증권 스마트금융기 박성원 차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버티던 뉴욕 증시까지 패닉입니다. 생각해보면 뉴욕 증시가 국채 금리가 치솟을 때마다 지난 2월 때도 S&P와 다우가 1000포인트 이상 빠졌을 때가 미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을 때잖아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미 국채 금리의 상승에 미 증시가 이렇게 패닉인데 미국이 대세 상승이 끝났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네, 어제 패닉 장세는 조금 이제 설명을 다르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우 지수가 올해 2월 이후 최대 낙폭이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016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낙폭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한국 증시의 하락은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에 따른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하락을 했다면, 전일 미국 시장의 하락세는 사실은 실물 경제, 그러니까 IT 기업을 동반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제 GDP 관련된 2019년 GDP 관련된 전망치가 시카고 연준 총재가 내년에 2.5%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그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사실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조금 다른 성격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다만 저희가 조금 안심을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아쉬운 부분을 달랠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채권금리 10년물 기준이 2.1bp 정도가 떨어지면서 3.2% 밑으로 내려갔고요. 채권금리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소폭 하락을 하면서 95.5선에서 장을 마쳤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그런 지표가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하락 어떤 요인으로 이야기됐던 지표가 두 가지가 일단은 하락 반전하면서 막판에 끝냈다는 점이죠. 여기에서 펀더멘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을 달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채권금리 급등이나 달러와 강세 부분에 대한 변수보다는 어제는 이제 실질적인 무역 분쟁의 여파에 따라서 경제 지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4분기에 대한 이슈가 결국 이 무역 분쟁에 따른 경제 지표가 4분기에 직접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변동성에 어떤 노출될 위험이 높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기준 1,200원 선 기준의 기준 주가가 코스피 기준 2,170포인트 정도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지표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단 수급적인 요인에 따라서 코스피가 2,100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둬야 될 여전히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하락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여기다 공포에 매도할 이슈는 조금 더 지난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이런 지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의 구간은 지났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인내를 일단 하자라는 부분. 워낙 이제 7, 8일 동안 빠졌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거 좀 아깝다라는 부분. 여러분, 그지만 반등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의 반전을 찾기도 그만큼 어려운데, 그 공포 구간을 지금 인내하고 있지만 코스피의 바닥에 대한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이제 달러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2,200원 선 정도까지 기준을 본다면 저희가 2,170포인트 정도까지 추정을 했었는데, 오늘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수급적인 이슈니까 신용이나 어떤 대출에 대한 반대 매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 2,100 정도까지는 사실은 조금 열어두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8월 이후에 신용이나 대차 잔고가 지금 5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사실은 좀 2달 정도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신용이 이제 5천억 이상 늘면서 최근에 같은 어떤 급락세의 어떤 신용에 대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취약하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강세 반절이 사실 마무리 국면이고, 오늘 전일도 상품 가격이 많이 빠졌고요. 지금도 좀 빠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품 가격, 국제 유가가 강세가 마무리된다면 최근 많이 빠져 있는 석유화학 업종은 사실 좀 봐야 된다. 오늘 롯데케미칼은 물론 이제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롯데케미칼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시세한 바는 크고요. 따라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4분기 이후 연초를 효과를 대비하고, 최근에 주가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배당 확률도 4% 이상 시가 배당 확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 확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주라든지 약폭과제 실전 호종주 중심으로서만 대응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21선과 61선이 하향에 이탈할 때 주가의 하락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그렇게 우울한 날이 주식하면서 없었는데 오늘이 정말 가장 우울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인내가 되니? 라는 의견. 진짜 되겠어요? 예, 화가 나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제 대안이 되고 덜 빠지고 경기 방어의 성격을 가진 그래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 좀 보유하고 계신 그 분들을 위해서 많이 언급되는 게 통신주이거든요. 하나씩 가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결국 시장이 빠지면 이제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실 뭐 배당주 내지는 이제 통신주들이 사실 배당 업종으로서 마찬가지고요.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나 뭐 KT나 LG유플러스나 상당히 모습이 괜찮은 모습이고요. 3분기 영업이익도 9,150억 정도 3사가 추정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일회성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달하기 때문에 약 9,650억 정도가 3분기 이익이라 본다면 2분기 실적 대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5G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투자 관련돼서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SK텔레콤과 KT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외견상으로는 상당히 실적이 좀 부진하게 보이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3사 중에 공개 일학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 높은 영업이익률이 초과가 되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이제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도 상당히 전후로 상당히 좋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3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릴레이팅 염두에 또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공매도가 많은 종목에서 급증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삼성전기가 이 바닥권에 진입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매수의 의견을 내놨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증권가의 삼성전기 이 레포트를 보셨는지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무라타의 이슈, 증설 이슈라든지, 그다음 삼성전기도 조금 증설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피크아웃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만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3천억 정도 수준에서 컨센서스가 유지됐는데요. 최근에 지금 추정치가 3,600억대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 컨센 대비 20% 이상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4분기는 혹시 감익되지 않을까 이슈가 있는데, 지금 전일 리포트로 보면은 4분기 실적이 4,100억대로 오히려 사상 최대 분기 실적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 감익까지 예상했던 부분이 오히려 거꾸로 3분기 대비 4분기에 더 좋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공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며칠간 기관들은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확인이 된다면 아마 외국인도 아마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면 수급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괜찮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단이 1조 원대로 올라오고 있는 원년이고요. 내년에는 추정 영업이익단이 1조 7천억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국면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매수 권역으로 충분히 봐도 괜찮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세워야 할 시점에서 다음 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여기서의 이제 싼 거 저평가 외에 매력이 없다면 어떠한 전략으로 살아남아야 되겠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피 기준 뭐 원달러 환율 기준에 1,200원 선이면 2,170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기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은 저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코스피 좀 저점에 대한 인식이 네, 있을 수도 충분히 있을 있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신용 잔고나 이런 부분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낮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장중에 올라온다면 아마 또 매도 권역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의 출렁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당이나 내수주 중심으로 그리고 겨울철로 들어온다면 배당이나 어떤 통신 방어주 그리고 이제 의류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방어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10월 중순, 10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바닥권이 이야기되고 나면 다시 많이 빠진 성장주 중심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IK 추가주권 스마트금융기 박성원 차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긴급진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